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다. 방향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함. 그것이 바로 가동가서입니다. 역사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선택은 종종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이 사자성어처럼 유연하게 방향을 바꿔 역사를 바꾼 서양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49년 한 남자가 강가에 섰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역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루비콘 강을 건넌 줄리어스 시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로마를, 나아가 세계사를 바꾸었는지 알아봅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 뒤에는 점점 무너지는 공화정 체제가 자리하고 있었죠. 귀족 중심의 원로원, 부패한 정치인들, 빈부격차와 시민의 불만. 이 모든 것이 불안정한 정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히고 있었지만 전쟁의 이익은 귀족층에게 집중됐고 평민들은 땅을 잃고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빵과 서커스에 의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줄리어스 시저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치적 야망이 매우 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 경력과 민심을 모두 챙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저는 웅변 실력, 카리스마, 대중 연설로 유명했으며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게, 상류층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로마 정치의 핵심 그룹인 제1차 삼두 정치를 통해 권력을 키웠습니다. 이 삼두 정치는 시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3명의 권력자가 권력을 나눈 동맹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기원전 53년 삼두 정치의 일원인 크라수스가 전투에서 사망하면서 균형이 무너집니다. 폼페이우스는 점점 원로원과 가까워지고 시저는 군사적 업적으로 인기를 끌며 외곽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당시 시저는 갈리아 전쟁을 통해 큰 명성과 군사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시저의 명성이 커질수록 원로원은 불안해졌고 결국 그에게 군 지휘권을 포기하고 로마로 귀환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체포와 처벌을 의미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시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시저는 루비콘 강가에 도달합니다. 이 강은 이탈리아 본토와 외곽을 구분짓는 경계선으로 무장한 군대가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로마에 대한 공식적인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내밉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짧은 말 한마디는 전쟁을 뜻했고 동시에 시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이후 그는 빠르게 로마로 진격합니다. 폼페이우스와 그의 지지자들은 급히 도시를 떠났고 로마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시저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후 시작된 로마 내전은 4년 이상 이어졌고 시저는 스페인, 그리스, 이집트를 거치며 폼페이우스를 추격하고 결국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저는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내전의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시저는 전무후무한 권력을 손에 넣었고 종신 독재관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시저의 권력은 곧 공화정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전통적인 로마의 정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새로운 통치 구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는 행정개혁, 달력 개정 줄리안 달력, 시민권 확대 등 여러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권력은 결국 불안과 저항을 부릅니다. 기원전 44년 시저는 원로원 회의 도중 브루투스를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암살당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은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을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며 로마 정치의 끝없는 갈등을 상징하는 말로 남게 됩니다. 줄리어스 시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자 전략가였고 로마를 대중 중심의 개혁으로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화정을 무너뜨린 독재자였고
개인 권력을 위해 정치 질서를 흔든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루비콘강 도하라는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없었다면 로마는 제정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정치사, 세계사의 방향도 달라졌겠죠. 역사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선택은 종종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가동가서라는 사자성어처럼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들이 보여준 유연함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지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의미하죠. 줄리어스 시저는 그 강을 건넜고 그의 한 걸음은 수천 년 뒤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루비콘은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있나요?